안녕하십니까. 올해 91가 된 현업 의사 지영철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몸 여기저기가 뻐근하고 불편하셨는지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마저 힘겹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마치 큰 과제를 앞둔 듯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제 정말 활동하기 힘든 나이가 되었나 하는 서글픔마저 느꼈지요. 하지만 보십시오. 90을 넘긴 지금도 저는 매일 환자분들을 만나고 주말에는 활기차게 골프를 즐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많은 이들이 제 건강 유지 비결을 궁금해합니다. 혹시 귀한 약재를 먹거나 값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거나 아주 특별하고 복잡한 운동을 하는 건 아닌지 묻곤 하죠. 그러나 제 대답은 의외로 아주 평범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 몸의 특정 부분들을 수월히 다루어 왔습니다. 저는 그저 그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돌보았을 뿐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일은 여든이 넘어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체념하곤 합니다.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에 익숙해지죠. 손주들과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젊은 시절 즐겼던 등산이나 여행 같은 활동들도 하나둘씩 접게 됩니다. 때로는 내일 아침 무사히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안고 잠자리에 들기도 합니다. 그 마음, 저도 충분히 헤아립니다. 하지만 60년 넘게 의사로서 환자분들을 돌보며 저는 놀라운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은 예의 없이 몸의 특정 부위 관리에 남다른 정성을 기울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삶에 예상치 못한 활력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이미 너무 늦은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어보십시오.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번에 전해드릴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작은 응원을 보내주시면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자, 이제 제가 60여 년의 진료 경험을 통해 깨달은 몸에 숨겨진 건강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 볼까요? 우리 몸은 마치 정교한 기계처럼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몇 부위는 마치 교통의 요충지처럼 전신의 건강 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찾아낸 4곳의 관리법은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매일 잠깐의 시간만 투자해도 신체 기능이 활성화되고 면역 체계가 튼튼해지며 몸의 생기가 돌게 됩니다. 그 4곳은 바로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입니다. 이 부위들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단순히 청결의 문제를 넘어 이곳들은 우리 몸의 주요 혈관, 림프절, 신경계가 밀집되어 있는 핵심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위들의 상태가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75세를 넘어 80세, 90세에도 활기차게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4곳에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피부의 주름, 하얗게 센 머리, 삐걱거리는 관절 등을 나이 들매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제60년 의학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노화 현상 대부분은 올바른 신체 관리를 통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세가 많으실수록 이 관리법의 긍정적인 효과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60년 의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4가지 부위 관리법 하나하나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발,
매일 수만 걸음을 내딛게 해주는 이 고마운 신체 부위를 얼마나 귀하게 대하고 계신가요? 제 진료실을 찾았던 78세 박 선생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거의 걷기 힘들 정도로 발 통증이 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발이 너무 아파서 집 안에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고력입니다. 이제 제 삶도 다 끝난 것 같아요. 그의 눈가에는 절망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발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두꺼운 굳은 살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 건조해진 피부는 곳곳이 메마른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기와 세균으로 인해 붉게 염증이 생겨 있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발을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관리할 게 있나요? 그냥 대충 씻기만 하는데요.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발을 그저 씻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은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고 이동시키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에는 무려 7,000개가 넘는 신경말단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 신경들은 우리 몸 내부의 장기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경락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최근 서양 의학계에서도 이러한 연결성에 주목하고 있죠. 저는 의대생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발은 제2의 심장과 같다. 발에 분포된 혈관과 근육들이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며 혈액이 온몸으로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발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계 건강이 증진되고 혈압이 안정되며 심지어 잠의 질까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발을 올바르게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60년간 연구하고 직접 실천해 온 발 관리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뜻한 물에 30분간 발 담그기입니다. 물의 온도는 우리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0분 동안 발을 담그고 있으면 발의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온몸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물에 소금을 한 줌 정도 넣도록 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기를 가라앉히는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만으로도 하루 동안 발에 쌓인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고 다리의 붓기도 빠르게 완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관리 과정입니다. 78세의 이명숙 할머니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려 20년간 알아왔던 지긋지긋한 불면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지 박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일주일 만에 변화가 느껴지더군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도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어요. 두 번째, 발바닥을 부드럽게 주무르기입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여러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내장 기관의 활동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발바닥 마사지를 빼놓지 않습니다. 손가락 끝을 이용하여 발바닥 전체를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발뒤꿈치 부분과 발가락 바로 아래의 도톰한 부분, 발볼을 집중적으로 자극하면 더욱 좋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마사지를 꾸준히 한 덕분에 15년간 그를 괴롭혔던 만성 변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매일 5분 정도 이 부위를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씻고 완전히 말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쉽게 지나칩니다.
발가락 사이는 공기가 잘 통하지 않고 습기가 차기 쉬워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이곳에 피부 질환이 생기면 가려움이나 통증은 물론 심하면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수건이나 면봉 등을 이용하여 발가락 사이의 물기를 꼼꼼히 닦아내고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에 작은 상처나 감염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82세 김우진 어르신은 발가락 사이에 무좀을 방치했다가 감염이 심해져 발가락 일부를 절단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시기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이 길을 넘겼지만 평소 발가락 사이 관리에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셨을 겁니다. 네 번째, 보습크림 사용과 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유수분 균형이 깨져 건조하고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발 피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욕 후에는 바디로션이나 발 전용 크림을 발라 발 피부를 축축하고 부드럽게 유지해주세요. 또한 실내에서도 가급적 맨발보다는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편안한 슬리퍼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딱딱한 바닥을 맨발로 계속 걷는 것은 발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자신에게 맞는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발과 무릎의 통증을 30%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78세 박 선생님은 이 4가지 관리법을 석 달 동안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지 박사님, 정말 기적 같아요.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발이 아프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손주 녀석과 함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았답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발 관리는 단순히 발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몸 전체 건강에 튼튼한 기초를 다지는 일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저와 함께 발 관리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을 미처 알지 못하는 겨드랑이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위가 우리 몸의 면역력과 깊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여러분, 겨드랑이를 단순히 땀이 나고 때로는 불쾌한 냄새가 나는 곳으로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제가 60년간 쌓아온 의학적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건대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중요한 자연 해독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75세 이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한절기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기관지염과 알레르기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봄, 가을이면 병원을 찾아 항생제가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는 것이 연리 행사처럼 되어버렸죠. 박사님,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항생제를 달고 사는 게 이제 지긋지긋해요. 이러다 평생 약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제가 그녀의 겨드랑이를 살펴보니 피부가 자극으로 인해 붉게 변해 있었고 땀샘 구멍들이 막혀 있는 듯 보였습니다. 주변의 림프절도 약간 부어 있고 단단하게 만져졌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겨드랑이 밑에는 무려 20개 이상의 중요한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이 림프절들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혈액 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고 외부 침입균과 싸우는 백혈구를 생산하는 중요한 보루인 셈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겨드랑이 관리를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데만 집중합니다. 향이 강한 데오드란트를 뿌려 냄새를 덮거나 땀 분비 자체를 억제하는 제품을 사용하려 땀샘을 막는 데 급급하죠.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겨드랑이의 땀샘은 우리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중요한 통로 중 하나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배출 경로를 인위적으로 막아버리면 독소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습한 환경에서 세균이 번식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기 쉽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제가 연구하고 직접 실천해 온 겨드랑이 관리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향이 없는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하기입니다. 화학 성분이 강하거나 향이 진한 바디워시나 비누는 겨드랑이 피부의 자연적인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60년 동안 가능한 한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진 순한 비누만을 사용해 왔습니다. 따뜻한 물로 겨드랑이를 충분히 적신 후 순한 비누 거품을 내어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피부가 자극을 받아 균형이 깨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녹차 추출물이나 코코넛 오일 성분이 함유된 비누를 사용해 보시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동시에 자연적인 항균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샤워 후 완전히 건조하러 세균 번식 환경 차단하기입니다. 겨드랑이는 습하고 따뜻해서 세균이 자라기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샤워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겨드랑이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헤어드라이어의 찬바람을 이용하여 겨드랑이를 말려보는 방법을 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겨드랑이가 완벽하게 건조되어 세균이 번식할 틈을 주지 않게 됩니다. 83세 정민우 어르신은 이 방법만 꾸준히 실천했는데도 20년간 그를 괴롭혔던 겨드랑이 습진과 가려움증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자연 유래 성분의 데오드란트 활용하기입니다. 알루미늄 화합물이나 파라벤과 같은 화학 성분이 포함된 데오드란트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땀샘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림프절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60년 넘게 베이킹소다와 코코넛 오일을 약간 섞어 만든 천연 데오드란트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 방법은 냄새는 효과적으로 중화시키면서도 땀샘의 자연스러운 기능은 방해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사과 식초를 물에 약간 희석하여 화장솜에 묻혀 겨드랑이에 가볍게 발라주는 것입니다. 식초 특유의 냄새는 금방 사라지고 피부의 pH 균형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려 냄새 발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아침 2분 림프 마사지로 순환 촉진하기입니다. 이것이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매일 아침 단 2분만 투자해보세요. 손가락 끝을 이용하여 겨드랑이 주변 부위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림프액의 순환이 원활해지고 몸속 노폐물 배출이 촉진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쪽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반대쪽 손의 손가락 전체를 사용하여 겨드랑이 움푹 들어간 곳부터 시작하여 가슴 쪽과 팔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양쪽 겨드랑이에 각각 1분씩, 총 2분이면 충분합니다. 앞서 소개했던 75세 이정희 할머니는 이 4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지 2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지 박사님,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을이 왔는데도 기관지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항생제 없이 한절기를 보내다니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군요. 여러분, 겨드랑이는 단순히 위생관리가 필요한 부위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중요한 자연 해독 시스템이자 면역력의 보루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해보세요. 면역력이 강화되고 몸속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는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허벅지 안쪽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위가 이 혈액순환과 간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허벅지 안쪽에 손을 대고 맥박이 뛰는 것을 느껴보시겠어요? 바로 그 부위, 서해부라고 불리는 곳에는 우리 몸의 주요 혈관과 림프절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6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허벅지 안쪽의 건강 상태가 간 기능 및 전신 혈액순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71세 김영희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다리가 퉁퉁 붓고 저리는 증상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편안히 잠들기 어려울 정도였죠. 지 박사님, 밤만 되면 다리가 저리고 불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겠다고만 하네요. 저는 그녀의 허벅지 안쪽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피부는 건조하고 탄력이 떨어져 버렸으며 서해부의 림프절이 약간 부어있고 만졌을 때 단단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간 기능 수치도 정상 범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피부 조직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대퇴동맥과 대퇴정맥이라는 굵직한 혈관들과 서해부 림프절과 같이 우리 몸 순환기에 중요한 구조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부위의 혈액순환이나 림프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가 붓거나 정맥류가 생기기 쉬우며 심한 경우에는 간 기능에까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간과 관련된 경락이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로 봅니다. 최근 서양의학에서도 허벅지 안쪽, 특히 서해부 림프순환의 상태가 간의 해독 기능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벅지 안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과 림프액의 흐름이 정체되어 노폐물이 쌓이기 쉽고, 이는 결국 만성적인 피로감이나 다리 부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간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연구하고 실천해온 허벅지 안쪽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목욕이나 샤워를 할 때 허벅지 안쪽을 꼼꼼하게 씻는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시면 몸이 굳어 이 부위에 손이 잘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허벅지 안쪽을 충분히 적신 후 천연 성분의 순한 비누 거품을 이용하여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강한 화학 성분이 함유된 바디워시 등은 민감한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니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몸을 숙이기 힘든 환자분들께 목욕용 스펀지나 부드러운 수건을 긴 막대에 감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를 많이 구부리지 않고도 허벅지 안쪽까지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씻은 후에는 통기성이 좋은 면 소재의 속옷을 착용해주세요. 허벅지 안쪽은 피부가 서로 맞닿아 습기가 차고 마찰이 생기기 쉬워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기 쉬운 부위입니다. 샤워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통풍이 잘 되는 면이나 마와 같은 천연 소재의 속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 소재의 속옷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소재는 땀 흡수가 잘 되지 않고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순면 100% 속옷을 약간 넉넉한 사이즈로 입으시라고 권합니다. 너무 깎이는 속옷은 혈액순환과 림프액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6세 박정수 어르신은 평생 깎이는 삼각 팬티를 고집하시다가 허벅지 안쪽에 심한 피부염이 생겼습니다. 넉넉한 사이즈의 면 트렁크로 바꾼 지 2주 만에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죠. 세 번째로, 나비 자세와 같은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해주세요.
허벅지 안쪽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나비 자세나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편안하게 앉아 양 발바닥을 서로 마주대게 한 후, 양손으로 발을 잡고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여보세요. 또는 무릎을 부드럽게 위아래로 움직여 허벅지 안쪽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구부려 무릎을 바깥쪽으로 눕히면서 허벅지 안쪽이 부드럽게 늘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저는 91인 지금도 매일 아침 이 스트레칭을 5분 정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혈액과 림프액의 순환이 개선되어 하루 종일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마찰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보습제나 파우더를 활용하세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허벅지 안쪽은 움직일 때마다 피부가 서로 쓸리는 마찰이 많은 부위이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샤워 후 바셀린이나 코코넛 오일과 같은 순한 천연 보습제를 얇게 발라 피부를 보호하라고 권합니다. 특히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피부 마찰을 줄이기 위해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베이비 파우더를 살짝 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71세 김영희 할머니는 이 4가지 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한 지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지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이제 밤에 다리가 저리지 않아서 수면제 없이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다리 붓는 것도 훨씬 줄었고 병원에 갔더니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피부 영역이 아닙니다. 원활한 혈액순환과 간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해 보세요. 다리 부종, 만성 피로감, 심지어 간 기능 개선에도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등과 두피 관리에 소홀하기 쉬운데요. 이 부위들이 내 건강과 신경계 기능에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자주 피곤하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것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75세 조명자 할머니는 최근 들어 부쩍 기억력이 떨어지고 늘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된 것은 아닐까 덜컥 겁이 났다고 합니다. 지 박사님, 요즘은 손주 이름도 가끔 깜빡깜빡해요. 이러다 정말 치매가 오는 건 아닌지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과 두피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등 근육은 만져보니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두피는 건조했으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등과 두피는 단순히 씻어내기만 하는 부위가 아닙니다. 이 부위들은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뇌로 공급되는 혈액순환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목과 등 윗부분의 근육 상태는 뇌로 향하는 혈관과 신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위의 근육들이 스트레스나 잘못된 자세 등으로 인해 뭉치고 경직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억력 저하나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의 건강 상태는 곧 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두피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사고 능력 저하나 집중력 감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연구하고 실천해온 등과 두피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과 부드러운 솔을 이용해 등을 씻어주세요. 목욕이나 샤워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 전체를 깨끗하게 씻기 어렵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시면 팔의 가동 범위가 줄어들어 등 전체에 손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죠. 저는 환자분들께 손잡이가 긴 부드러운 목욕소를 사용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등을 충분히 적신 후 솔에 순한 비누, 거품을 묻혀 척추를 중심으로 바깥쪽을 향해 부드럽게 원을 그리드 마사지하며 씻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등의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뭉쳐있던 근육이 이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 뇌로 가는 혈류 개선에도 도움을 주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9세 김철수 어르신은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샤워만 해도 머리가 개운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두 번째로, 두피 마사지를 통해 뇌혈류를 개선해 주세요. 두피 마사지는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두피에는 수많은 미세 혈관이 분포되어 있어 적절한 마사지는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직접적으로 촉진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과 저녁 손가락 끝부분, 지문 부위를 이용하여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손의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누르면서 작은 원을 그리듯 5분 정도 마사지해 주세요. 이때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 사이 부분으로 너무 강하지 않게 부드러운 압력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샴푸를 할 때도 손톱으로 긁지 말고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질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목덜미 위쪽의 후두부와 귀 옆의 측두부, 관자놀이, 복근은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는 곳이므로 조금 더 신경 써서 마사지해주면 좋습니다. 75세 조명자 할머니는 이 마사지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머리가 한결 맑아지고 기억력도 조금 좋아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척추의 유연성을 유지하세요. 척추는 우리 몸 신경계의 중추적인 통로, 즉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척추의 유연성은 전신의 신경 전달 기능과 혈액순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91인 지금도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5분 정도 간단한 척추 스트레칭을 합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부드럽게 움직여 목 주변 근육을 풀어줍니다. 그런 다음 어깨를 으쓱하며 천천히 앞뒤로 돌려주고 상체를 좌우로 천천히 기울여 옆구리 근육을 늘려줍니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 브릿지 자세, 만으로도 허리와 척추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의 오랜 환자 중 한 분인 83세 방영우 어르신은 이 스트레칭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15년간 그를 괴롭혔던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시간 5분 마사지로 숙면을 유도하세요. 이는 하루 동안 긴장되고 뭉쳤던 척추 주변 근육을 풀어주고 중추 신경계를 안정시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사지 크림이나 오일을 손에 약간 덜어 목덜미부터 허리까지 척추 라인을 따라 부드럽게 쓸어내리거나 주물러 주세요. 특히 목과 어깨 주변에 뭉친 근육을 집중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테니스 공 2개를 양말에 넣어 묶은 다음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누워 몸을 천천히 움직이며 등 근육을 마사지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등에 뭉친 근육들을 효과적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75세 조명자 할머니는 이 4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지 2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지 박사님, 정말 기적 같아요. 이제 손주 이름을 헷갈리지 않아요. 머리가 훨씬 맑아졌고 예전보다 힘도 넘치는 것 같아요. 가족들도 제가 많이 달라졌다고 말해요. 여러분,
등과 두피는 단순히 몸을 씻는 부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 건강과 신경계 기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해 보세요. 기억력, 사고력, 그리고 전반적인 활력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관리법들을 어떻게 하면 부담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건강의 핵심이 되는 4가지 신체 부위,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그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부위들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너무 많은데 이걸 매일 어떻게 다 관리하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60년간의 의학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실천 전략 5분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먼저 요일별로 한 부위에 집중해서 관리해 보세요. 일주일 중 특정 요일을 정해 그날은 해당 부위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발 관리의 날, 수요일은 겨드랑이 관리의 날, 금요일은 허벅지 안쪽 관리의 날, 일요일은 등과 두피 관리의 날로 정하는 겁니다. 나머지 요일에는 기본적인 청결 관리만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각 부위를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 부위 관리 시간을 딱 5분으로 정하세요. 각 부위당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하십시오. 5분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부담 없이 만들 수 있는 짧은 시간입니다. 91의 현역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은 거창하고 어려운 무언가가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침대에 누워 발바닥 마사지를 합니다. 식사 후 잠시 쉬는 시간에는 5분간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고 저녁 샤워 시간에는 등 솔질과 두피 마사지에 집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도 하루 1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습관을 기존의 일과에 연결하세요. 새로운 건강 습관을 매일 반복하는 기존의 생활 습관과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차를 마시는 동안 발 마사지를 하고, 저녁 뉴스를 시청하면서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고, 샤워하는 동안에는 등 솔질과 두피 마사지를 하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겨드랑이 주변 림프 마사지를 하는 식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변화가 가져올 놀라운 힘을 믿으세요. 이제 와서 이런 걸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너무 늦었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60년 넘게 수많은 노인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제가 목격한 가장 놀라운 건강 개선 사례들은 80대, 심지어 90대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관리법을 시작하신 분들에게서 나왔습니다. 86세 박정혜 할머니는 이 4가지 부위 관리법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혈압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10년간 시달렸던 불면증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박사님, 80대 중반에도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93세 이상철 어르신은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려 오랫동안 알아왔던 만성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고 마침내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 줄 모른다더니 늦게 시작한 건강관리가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손주 녀석과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꾸준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저는 91의 현역 의사로서 제 삶의 경험을 통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래 사는 비결은 결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평생 동안 소홀히 여기고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들에 조금 더 따뜻한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는 것, 그것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 이 네 가지 부위만이라도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분명 놀라운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91인 지금도 여전히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매주 산에 오르며 손주들과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